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를 운영 중인 고 아저씨입니다. 제가 내일하고 모레 이벤트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밤에도 그걸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짧은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임대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태국에 오셔서 사시는 분들 중에 임대 이제 나갈 때 되면 그 보증금을 집주인들이 잘 안 준다. 그리고 보증금에서 뭐 수리비 이런 거를 많이 뗀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사실이고 이거 어떻게 방지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접하는 이런 내용들은 대부분 태국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게 맞는 얘기도 있고 틀린 얘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수리비로 얼마를 내라고 집주인이 했다라고 치면 우리는 그 집이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실제로 집이 부서져 있는지 안 부서졌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방적인 주장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 일이 임대인의 문제인지 임차인의 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은 이러한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하는 나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는 커미션을 임대인이 에이전트한테 주는 구조가 돼 있죠. 저 임차인은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에 대해서 뭔가 더 챙겨주는 게 없죠. 자, 그런데 나갈 때가 되면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면 에이전트는 거의 손 놔버립니다. 왜? 이 분쟁에 에이전트가 끼어들면 머리만 복잡해지거든요. 그런데 돈이 하나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손 놔버리면 외국인인 입장에서는 뭘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죠. 자, 이게 임대인만 수수료를 내게 됐을 때의 단점이 됩니다. 임대인이 돈을 주기 때문에 에이전트는 임대인에게 유리한 요건으로 뭔가를 만들 수밖에 없죠. 더구나 외국인이라면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애초에 어느 정도 방지를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좋겠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나갈 때가 되면 이 임차인은 자기하고는 이제 아무런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듯이 손 떼버리지만 계약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 계약을 해야만 내가 돈을 받죠. 이때는 임차인이 어느 정도 요구를 해도 이 에이전트가 집주인하고 그러니까 임대인하고 어느 정도 딜을 해서 상의를 해서 조율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중요한 거는 임대를 들어갈 때 권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해야 됩니다. 그 정해지는 게 뭡니까? 바로 이 계약서죠. 태국의 계약서는 한국의 계약서하고 다릅니다. 깨알같이 글씨들이 막 써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 영어로 돼 있다 보니까 이걸 안 읽고 그냥 사인을 해버리니까 나중에 나갈 때 불리하게 돼버리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계약서들 대부분이 보면 임대인의 권리가 훨씬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권리는 굉장히 작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태국이 임대시장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실 때 뭘 잘 보시냐면 일반적인 내용 중에서는 큰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만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숫자가 나와 있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떤 거 보시냐면 예를 들어서 나갈 때 청소비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비에 대한 내용이 예를 들어서 한 1,000바 정도를 넘어가 버리잖아요. 1,000바 정도를 넘어가 버리면 그거는 나중에 갈 때 그대로 떼입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그게 한 4,000바 나와 있으면 그걸 바꿔달라고 해야 됩니다. 한 500바에서 한 1,000바 사이로 바꿔달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4,000바 그대로 놔두면 나중에 청소비 책정할 때 그냥 4,000바 받아버립니다. 계약서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렇죠. 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집이 부서졌을 때 이때는 임대를 종결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임대를 종결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 그걸로 끝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뒤에 뭐 예를 들어서 보증금은 30일 후에 돌려준다. 이렇게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집이 다 부서져 갖고 딴 데로 이사 가야 되는데 보증금은 30일 이후에 준다. 이러면 돈 떼먹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워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계약서에 거의 쓰지 않는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보증금을 언제 돌려줄 거냐는 내용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써야 됩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보증금은 전기료 제외하고 집안에 파손된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계약 종결로부터 24시간 안에 돌려준다라는
내용을 적으셔야 됩니다. 단 뭐가 부서졌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부서지면 그걸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고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일날 줄 수가 없죠. 파손된 것이 발견돼서 그것을 보수해야 될 경우에는 10일이나 뭐 15일이나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딱 정해줘야 됩니다. 이걸 내용을 정확하게 쫙 적어줘야지 나중에 나갈 때 문제가 없어집니다. 근데 이거를 얘기를 하면 계약을 할 때는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읽지 않고 대충 계약서니까 외국어로 된 계약서니까 뭐 맞겠지 하고 넘어가 버리니까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계약을 쓸 때 계약서를 잘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임대를 받을 때 집주인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잘 확인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딱 피해야 될 사람들은 인도인들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인도인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줍니다. 소송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거 받자 소송하면 변호사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안 하죠. 그래서 인도인들, 그 다음에 아랍 사람들, 또 다른 동남아인들 이런 사람들이 집주인일 때는 파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계약서를 쓸 때 이렇게 요구 조건을 내보이다 보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주지 않는 사람이 딱 갈립니다. 그럼 받아주지 않으면 그 계약을 하시지 않으시면 됩니다. 근데 받아주면 그 사람은 그냥 원래도 그냥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태국 사람들도 대부분은 원래도 줍니다만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중국 애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여기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이 사람들은 에이전트들한테 맡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에이전트만 악질이 아니면 좋게 좋게 넘어갑니다. 편안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을 구하실 때 첫 번째 중요한 게 뭡니까?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에이전트 쪽에서 보내주면 읽어보고 바꿀 거를 바꿔달라고 얘기를 하고 집주인이 잘 바꿔주냐 확인을 하십시오. 두 번째는 뭡니까? 인도 사람이나 아랍 사람이나 다른 동남아 화교나 동남아의 다른 나라 사람이 태국에 콘도를 갖고 있다. 그러면 그쪽 사람들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나중에 계약서에 있는 대로 예를 들어서 뭐 24시간 안에 주기로 돼 있기 때문에 24시간 안에 줘야 되고요. 당일날 와서 다 보고 나서 거기서 다 끝나기 때문에 나중에 집 나가고 나서 뭐가 부서졌니 말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약서를 잘 적으셔야 여러분들이 낭패를 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임대를 놓을 수 있는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콘도가 공사가 끝나갖고 나와 있는 것들은 이미 다 나왔고요. 한 내년쯤 돼야 좀 굉장히 숫자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 불안하시면 저한테 의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상 방콕에서 고만저씨였습니다.